우리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48시간의 치열한 전투. 전투를 지켜봤던 이의 눈에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강화도 푸른 면에 위치한 손돌목 돈대. 이 돈대를 무대로 하는 근대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1871년에 벌어진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 그 처절하고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미군의 침입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화도의 방어진 광성보 손돌목 돈대. 그리고 손돌목 돈대 옆으로 7개의 무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던진 이름 없는 이들의 무덤, 신미순의총. 이곳에 치열하게 싸우다 떠난 이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름이 존재했지만 이름 없이 잠든 이들. 우리는 그들을 무명용사라 부릅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18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빌미로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 미국은 콜로라도호를 이끌고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이미 미국은 강화도의 주요 요새 위치까지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미국의 강화도 침범은 거침없었습니다. 영종도를 거쳐 초지진을 점령하고 이후 덕진진에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미양요 최대 격전지인 광성보를 공격합니다. 광성보 손돌목 돈대에서는 치열한 격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전쟁 시작과 동시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임진왜란 때를 이후에 이렇게 도입되었던 조총이 계속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그들은 수석식이라든가 뇌관식 총으로 몇 단계 발전된 그런 화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병력의 차이보다는 화력의 차이에서 이미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시 조선군의 주력 무기는 1분에 한 발 발사하는 화승총, 그리고 유효 사거리 120m의 화포 불랑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 미군의 무기는 사거리와 위력 면에서 조선군을 압도했습니다. 두 나라의 전력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미군의 총포 앞에서 쓰러져간 조선의 병사들. 하지만 그들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흙과 돌을 무기 삼아 마지막 한순간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만에 광성보는 함락되고 맙니다. 미군과의 힘겨운 백병전,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미군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참히 패배한 조선. 조선군 사망자 350여 명, 미군의 사망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손돌목 돈대에서 전투를 지휘하던 어제연 장군도 전사. 미군은 어제연 장군의 수자기를 전리품으로 약탈해 갑니다. 그로부터 136년 후에야 수자기는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8시간. 짧았지만 그 어떤 전투보다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손돌목 돈대. 손돌목 돈대에는 지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조선 병사들의 용맹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투에서 전사한 어제연 장군 형제와 그들과 함께 싸웠던 조선의 병사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은 신미양요의 숨은 전쟁 영웅들. 손돌목 돈대에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던 조선군의 호국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강화도는 우리 선조들의 국난 극복 정신이 살아숨쉬는 역사의 섬입니다. 강화도 항쟁의 역사는 돈대에서도 이어집니다. 강화도 길상면에 위치한 초지돈대. 이곳에는 강화의 역사를 기억하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400년을) 버텨오며 초지에서 벌어진 역사의 순간순간을 담고 있는 소나무. 이 소나무는 강화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선연이 남아있는 소나무의 상은은 초지에서 있던 역사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조선 말 강화도는 서구 열강의 계속된 침략 속 필사의 방어를 펼치며 저항한 곳입니다. 조선의 수도로 가는 길목, 서구 열강은 끊임없이 강화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871년 고종 8년 신미양가. 미국의 초지진 침입은 치열했고 처참했고 가슴 아픈 전투로 이어집니다.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만 압도적인 전력 차이로 결국엔 함락된 초지. 지금까지 새겨져 있는 조선의 처절한 저항. 신미양가. 그날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초지의 아픔의 역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신미양요를 거친 지 불과 4년 후 일본의 운양호가 초지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운양호에는 조선 침략이라는 일본의 검은 야욕이 실려 있었음을 그땐 미처 몰랐었죠. 조선이 외교의 문을 걸어 잠근 1853년, 당시 일본은 미국에게 개항을 강요당합니다. 페리 제독이 지휘하던 미군은 함포로 위협하며 일본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미국의 개항 방법을 그대로 표방한 일본은 부산 침입에 이어 울산과 남해안 등을 거쳐 강화도 해협을 침입, 불법 측량을 하며 조선군의 발포를 유도합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초지진을 무차별 공격합니다. 초지를 공격한 후 일본군은 영종도로 이동합니다.
영종도에 상륙한 일본군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약탈하며 영종도를 피와 불로 물들입니다. 하지만 되려 운양호 사건의 원인을 조선에 돌리며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조선의 대신들은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 연무당에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은 개항 강요와 치외 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 그 자체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 1876년 부산이 개항되고 이후 1880년엔 원산이, 1883년엔 인천이 개항되며 조선의 문은 일본에게 열리게 됩니다. 불평등 강화도 조약의 시발점이 이곳 초지에 있었던 운양호 사건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 침탈과 마지막 저항지로서 세계사적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초지도인데, 치열했지만 주권 상실이란 뼈아픈 기억을 새기게 된 우리의 역사. 초지는 지금도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